수지는 33살 아직 젊었지만 삶의 무게는 이미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다. 5살 난 딸 예은은 수진의 세상 전부였다. 밝고 해맑은 예은의 웃음소리는 수진이 하루하루를 버티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남편은 예은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 수진은 홀로 예은을 키워야 했다. 살림은 팍팍했다. 남편이 남긴 빚과 어린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돈은 수진의 숨통을 조여왔다. 변변찮은 경력 없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식당 주방 보조나 청소일 같은 허드렛일 뿐이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도 손에 쥐는 돈은 늘 부족했다. 낡은 반지하 방은 햇볕이 잘 들지 않아 늘 습했고 곰팡이 냄새가 가셨다. 하지만 수지는 불평하지 않았다. 예은에게만은 좋은 것을 해주고 싶어 자신의 끼니는 대충 때우더라도 예은에게는 따뜻한 밥을 먹였다. 예은은 엄마의 고생을 아는지 모르는지 언제나 웃었다. 낡은 장난감 하나에도 행복해했고 엄마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달려와 품에 안겼다. 엄마, 예은이가 제일 사랑해요. 작고 따뜻한 아이의 품에 안길 때면 수지는 세상의 모든 고단함을 잊을 수 있었다. 이 아이만 건강하게 잘 자라준다면 자신은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예은이 6살이 되던 해 갑자기 고열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인 줄 알았지만 증상은 점점 심해졌다. 병원에 입원하여 각종 검사를 받은 후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수진에게 말했다. 예은이는 선천성 심장 질환과 폐 질환을 함께 앓고 있으며 병이 꽤 진행되어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이었다. 당장 수술과 지속적인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말에 수진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수술비는 수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이었다. 게다가 수술 후에도 평생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에 수진은 앞이 캄캄했다. 반지하 방 보증금, 낡은 가전제품까지 모두 팔고 친척들에게 어렵게 손을 벌려봤지만 돌아오는 것은 냉정한 거절뿐이었다. 나도 형편이 어렵다. 내가 애 아빠 없이 혼자 애 키우는 거 부담될 줄 알았다. 비난 섞인 말들은 수진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하지만 절망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예은이가 눈앞에서 힘겹게 숨을 쉬고 있는데 엄마가 포기할 수는 없었다. 수지는 밤낮 없이 일하기 시작했다. 식당 일은 물론 새벽에는 청소, 낮에는 병원에서 간병, 저녁에는 대리운전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 눈을 붙이기도 힘들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지만 예은이의 작은 손을 잡을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다. 엄마, 예은이 숨쉬기 힘들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예은이를 볼 때마다 수진의 가슴은 찢어졌다. 미안함과 무력감이 그녀를 덮쳤다. 내가 돈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 아이가 아파하는구나. 자책감에 눈물이 쏟아졌지만 예은이 앞에서는 애써 미소 지었다. 괜찮아, 예은아. 엄마가 여기 있잖아. 조금만 참자. 곧 괜찮아질 거야.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수진이 버는 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속도였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 날짜를 계속 잡아야 한다며 독촉했고 미영은 매일매일 피가 마르는 심정이었다. 사회복지사에게 상담도 받아보고 여러 자선단체에 연락도 해보았지만 절차가 복잡하거나 조건이 맞지 않았다. 세상은 그녀의 절박함에 쉽게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어느 추운 겨울날 밤 수지는 병원비를 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마지막 남은 친구에게 마저 외면당하고 길거리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바닥에 앉아 하염없이 쏟아지는 눈물을 막을 수 없었다.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하지? 예은이를 살릴 방법이 없어. 깊은 절망이 그녀를 집어삼키는 듯 했다. 그때 낡은 외투 주머니 속에서 예은이가 그려준 그림 한 장이 손에 잡혔다. 크레파스로 서툴게 그린 엄마와 예은이가 활짝 웃고 있는 그림이었다. 그림 속 예은이의 해맑은 미소를 보는 순간 수지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아니야, 포기할 수 없어. 예은이가 나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이후 수지는 절망 대신 도끼를 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눈물 흘리는 약한 엄마가 아니었다. 딸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악마에게라도 영혼을 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잠자는 시간을 줄이고 먹는 것을 줄였다. 몸이 부서져라 일했다. 때로는 위험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다. 폐지 줍는 노인들을 따라다니며 쓰레기 더미를 뒤지기도 했고 밤늦게까지 술집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도 했다.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멸시 속에서도 그녀는 묵묵히 돈을 모았다. 예은의 생명값이라 생각하며 단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 발버둥 쳤다. 하지만 수술비는 여전히 멀기만 했다. 예은이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지고 있었다. 의사는 더 이상 수술을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수지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병원 관계자들에게 사정했다. 담당 의사에게 무릎을 꿇고 매달리기도 했고 병원장실 앞을 서성이기도 했다. 제발요. 제 딸 좀 살려주세요.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 목숨이라도 가져가세요. 그녀의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쇠약해진 모습에 연민을 느낀 것일까? 병원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그녀를 도울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아주기 시작했다. 이 사회복지사, 민지 씨는 젊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 수진과 예은이의 사연을 듣고 눈시울을 붉히며 반드시 돕겠다고 약속했다. 민지 씨는 여러 자선단체와 개인 후원자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수진과 예은이의 사연을 알렸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이미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고 후원의 손길은 한정적이었다. 하지만 민지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수진이 밤낮 없이 일하며 딸의 곁을 지키는 모습, 그리고 병실에서 힘없이 누워있으면서도 엄마를 보면 애써 웃어 보이는 예은이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녀의 진심과 수진의 절박함이 마침내 통했다. 몇몇 자선단체에서 부분적으로 후원을 약속했고 민지 씨가 다니는 교회의 신도들도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명의 독지가 한 명이 나타나 필요한 수술비의 상당 부분을 후원하겠다는 뜻을 전해왔다. 익명의 독지가는 수진에게 직접적으로 연락하지 않고 사회복지사 민지 씨를 통해 후원 의사를 밝혔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절대 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후원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오래전 제가 가장 힘들었을 때 어떤 분이 아무런 대가 없이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분 덕분에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지금 수진 씨의 절박함이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수진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자신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는 사람이라니. 아무리 기억을 더듬어봐도 자신은 늘 도움을 받는 처지였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만큼 가진 것도 베푼 것도 없었다. 혹시 과거 식당에서 일할 때 실수로 뜨거운 물을 쏟아 화상을 입을 뻔한 자신을 구해줬던 손님일까? 아니면 밤늦게 청소하던 건물에서 길을 잃고 헤매던 노인을 집까지 모셔다 드렸던 일? 아니면 오래전 기억 속 희미한 어떤 순간일까? 수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자신이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행 하나가 이렇게 거대한 기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마침내 예은이의 수술 날짜가 잡혔다. 수술 전날 밤 수지는 예은이의 작은 손을 잡고 밤새 기도했다.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다면 좋겠다고. 예은이는 엄마의 불안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수진의 품에 안겨 새근새근 잠들었다. 아이의 가녀린 숨소리를 들으며 수지는 눈물과 함께 감사의 마음을 되새겼다. 자신을 도와준 익명의 독지가와 민지 씨,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다. 의사는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지만 예은이의 병은 완치되는 것이 아니었다. 평생 관리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었고 앞으로도 여러 차례의 추가 치료와 정기적인 검사가 필요했다.
하지만 생명의 고비는 넘겼다는 사실만으로도 수지는 감사했다. 예은이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지고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다시 삶의 희망을 보았다. 창백했던 얼굴에 홍조가 돌고 힘없이 늘어져 있던 손가락이 움직이며 수진의 손을 잡았다. 예은이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어 엄마 라고 불렀을 때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슬픔이 아닌 모든 고통과 역경을 이겨낸 끝에 찾아온 안도의 눈물, 감사와 기적에 대한 감격의 눈물이었다. 퇴원 후 수진과 예은이는 여전히 낡은 반지하 방에서 살았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여전히 병원비와 약값은 부담스러웠고 수진은 계속해서 열심히 일해야 했다. 하지만 이전과는 모든 것이 달랐다.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었고 무력감은 강한 의지로 채워졌다. 수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소중한 딸 예은이가 있었고 그녀를 도왔던 따뜻한 사람들의 마음이 함께했다. 수지는 예은이를 돌보며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다. 예은이가 학교에 갈 나이가 되었을 때는 학교 앞 작은 분식집에서 일하며 예은이가 등하원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었다. 퇴근 후에는 예은이의 손을 잡고 동네 공원에 갔다. 낡은 그네를 타며 웃는 예은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수지는 가슴 벅찬 행복을 느꼈다. 예전에는 감히 꿈꿀 수 없었던 평범한 일상이 그녀에게는 가장 소중한 기적이었다. 수지는 자신이 받은 도움을 잊지 않았다. 비록 많은 돈은 없었지만 어려운 이웃을 보면 작은 것이라도 나누려 노력했다. 길가에 쓰러진 노인을 부축해드리거나 어려운 형편의 학생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기도 했다. 자신의 작은 선행이 예상치 못한 기적으로 돌아왔던 것처럼 자신도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예은이는 건강하게 자랐다. 물론 여전히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고 약을 먹어야 했지만 학교 생활도 잘 해냈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예은이는 엄마의 고생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투정 부리는 일 없이 밝고 씩씩하게 자랐다. 가끔 수진이 힘들어 보일 때면 작은 손으로 엄마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엄마, 예은이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힘내요. 그 말 한마디는 수진에게 어떤 영양제보다 강력한 힘이 되었다. 수진은 더 이상 절망의 늪에 빠지지 않았다. 삶은 여전히 가시밭길이었지만 그녀는 그 길 위에서 사랑하는 딸과 함께 걷고 있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서로에게 의지하며 묵묵히 나아갔다. 그 길 위에서 그녀는 진정한 삶의 가치와 용기의 의미를 깨달았다.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뜨고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꽃은 피어난다는 것을 그녀와 예은이의 삶 자체가 증명하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드라마틱한 반전이나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성공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가난과 질병, 절망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한 엄마의 희생, 그리고 그 희생이 만들어낸 작지만 위대한 기적,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더욱 단단해진 두 사람의 이야기이다.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의 시간들이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과 조건 없는 사랑의 위대함이 담겨 있었다. 수진과 예은이는 여전히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가겠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장 밝은 별이 되어주며 가시밭길 위를 묵묵히 함께 걸어갈 것이다. 그들의 두 개의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도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